좋아서 아무래도 그 분석할 종목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밸류체인스 3월 17일자 오전장 특징주 방송 시작합니다. 자, 먼저 아시아 증시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현재 니케이 225는 그 0.93%, 158.29포인트 상승한 17,132.74포인트에 지금 상승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상해종합지수 역시 0.52%, 15.05포인트 상승한 2,885.48포인트에 지금 상승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역시도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그 2,000포인트 인근까지 접근한 상황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1996.04포인트, 21.14포인트 상승한 1.07%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696.17포인트, 2.73포인트 플러스 0.39%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주체별 수급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의 경우에는 2,773억 원 규모의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97억 규모의 순매수, 그리고 선물에서는 740억 규모의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2,900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래 매수 중에서는 큰 폭의 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10억 규모의 순매수,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540억 규모의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자체는 FOMC 회의 결과가 슈퍼 비둘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시장의 호의적인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6월 금리 인상설 자체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한 수급으로 보입니다. 자, 기간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260억 규모의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200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시장에서 5,400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데요. 지금 또 특히 그 투신권의 매도 자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한매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이거 이야기 드리고 가야 되네요. 메디포스트가 줄기세포 화장품 미국 FDA 승인을 갖다 받았다고 하네요. 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흐름은 없습니다. 근데 단기 이슈 지금 발생한 거니까 여러분들 단타 기조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텝은 메디포스트 시그널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매수 시그널 나왔네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업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증권업종이 4.52% 상승 중에 있고요. 이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그 증시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그 부분과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금속 업종이 3.20, 그리고 건설업종이 2.8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업종도 2.17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시장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 전기가스업이 0.49, 은행업종이 0.34, 그리고 섬유유복은 0.29 정도의 지금 하락을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2.77, 인터넷 업종이 2.22, 건설 업종이 1.94, 출판 매체 복제가 1.77 정도의 상승을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락 업종은 섬유유료 업종이 마이너스 6.25로 갖다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코데즈 컴바인이 현재 마이너스 7%의 하락이 나오면서 이 부분과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서비스 업종이 0.27, 그리고 제약 업종이 0.24, 코스닥은 대형주가 현재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데스 컴바인에 대한 그 계리로 인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제조업종도 마이너스 0.04 정도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그 강세 섹터 보고, 그리고 코스피 특징주와 그 코스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세 섹터입니다. 강세 섹터는 지금 현재 정유, 증권, LPG, 종합상사, 건설 대표주, 마스크, 철강 주요 종목, 조선, 저가 항공 등인데요. 여기서 건설 대표주와 조선, 철강의 경우에는 지금 오펙 회의 자체가 다음 달로 연결되면서 그 동결 가능성 자체가 좀 더 무게를 갖다 얻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유업종은 당연히 유가의 상승과 관련성이 있겠고요. 자, 지금 현재 그 섹터 중에 증권업종과 정유 섹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권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 FOMC 호재 상승 중에 있는데요. 전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연내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종전 사회에서 이해를 축소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더 천천히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증시가 상승 마감했고 이날 국내 증시도 강세를 보이면서 향후 증시 활성화 기대감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주 등의 증권주들도 동반 강세를 갖다 기록한 상황입니다. 자, 정유 및 국제유가 급등의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일 현재 시간으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국제유가는 산유량 동결 기대감 등으로 급등 마감하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4월 인도분 가격이 전일 대비해서 2.12달러 플러스 5.83% 상승한 38.46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S-오일, GS, SK이노베이션 등 정유주들의 주가 상승세를 갖다 기록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정유주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갖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자체가 발표되는 기점으로 해서는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비중을 갖다 줄이시면서 지금 다른 추천 종목으로 갈아타는 형태의 교체 매매 자체를 갖다 진행하시는 게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시장 특징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코리아 오토글라스입니다. 코리아 오토글라스의 경우에는 저희 밸류체인스에서 이미 그 상장 때부터 커버리지를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갖다가 거둔 바 있는데요. 최근에도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당일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고속 성장 기대감의 강세를 갖다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신영증권에서 동사에 대해 가지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신영증권은요, 동사에 대해서 현대 기아차에 대한 안정적인 납품 기반과 자동차 유리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수혜로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아울러 연간 300억 원의 순연금 흐름과 우량한 재무조를 갖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확대가 용이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동사는 지난해 12월 29일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자동차 유리 전문업체입니다. KCC와 아사히글라스의 조인트 벤처로 설립되었는데요. IPO를 통해서 아사히글라스로부터 독립을 한 바 있습니다. 아사히의 지분 축소로 해외 독자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최대주주인 종몽이 KCC 최대주주도 바뀌었는데요. 동사의 자동차 유리 사업은 안정적인 납품 기반과 산업 구조적인 변화 수혜로 고속 성장을 갖다 갈 것을 전망이 되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공장의 캐파 자체 수요를 갖다 보유하고 있는데 동사는 현기차 자동차의 유리 수요의 4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급 세단에 들어가는 특수 소재 유리 자체가 납품하면서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했는데요. 향후에는 지금 이 비중 자체가 75%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완성차의 증설 속도를 갖다가 감안했을 경우에 2020년에는 납품 규모가 최대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전방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자동차 유리의 고급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UV가 고성장하고 있고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 그리고 고급 브랜드의 강화 등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차음 유리 그리고 경량화 유리, HUD 등 기능성 유리의 비중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의 접합 유리의 판매 단가 자체가 지난 3년간 평균 2에서 3%씩 성장하고 있고 2006년인 당해에는 6.7%까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책임 경영 강화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최대주주 변경으로 성장성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정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연간 300억 원의 그 순연금 흐름과 우량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투자 확대가 용이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 구간에 보면 지금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이 17,15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일정은 19,500원 왔다가 그 형성한 이후에 장기 행보를 갖다가 그 보이고 나서 당일 그러니까 리포트 관련된 성장성과 부각이 되면서 변곡점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편입을 갖다 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1차 단계 목표로 전 고점이 19,500원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리아 오토골라스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회원 단톡방 통해서 그런 질문 받았는데요. 그 특징주를 갖다가 말씀드릴 때 그 세 가지로 종목 자체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그거는 스트롱 바이오 의견이라고 해서 적극 추천을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투자 권고 의견입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의견인데요. 시장 흐름에 따라 가지고 상승했다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가지고는 그 투자 권고 의견을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장 자체 이슈 모멘텀 자체가 발생할 때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편입해야 되는 종목은 관심 추천을 갖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그 기준을 갖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보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는 규정상 그 세 개 종목 자체에 추천을 갖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에서 종목들 자체에 대해 가지고 많은 종목을 갖다 저희가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정식 추천 종목으로는 말씀을 갖다가 안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형태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현재 그 추천 종목 자체의 목표 수익률 도달률 자체는 물론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가 안 되긴 했지만 현재 100%에 그 다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적중률이 높은 상황인데요. 자, 추천 종목도 열심히 한번 따라와 보시고, 지금 특징 종목, 이거 방송해드리는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 자산 증대를 갖다가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KCC와 KCC 건설, 그리고 KCC의, 그러니까 그 삼성물산의 건설 주택사업부 인수설에 관련주가 상승을 한 건데요. 자,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이 부분 자체, 이슈 자체가 부각될 것을 갖다 대비해서 KCC 건설 자체를 갖다 추천한 바 있고, 오늘 19,200원 목표가 도달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손익 실현을 하고 비중 축소 의견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수익률 자체는 16.98% 정도 수익을 갖다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추천한 제시가였던 8,700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요. 회원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8,300원 부근부터 적극 매수 의견을 갖다 전환한 바 있는데요. 그걸 갖다 토대로 한다 그러면 수익률 자체는 약 그 20한 6% 정도의 수익을 갖다가 창출시킨 종목입니다. 근데 동이슈 자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 그러면 한국거래소가 KCC에 대해서 삼성물산의 국내건설 주택사업법은 인수 및 합작법인 설립 추진 보도와 관련해서 조회 공시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답변 시한은 당일 6시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KCC가 주가 상승세를 기록 중이고 KCC 건설의 경우에는 주가 급등세를 갖다 기록 중입니다. 한편으로 KB투자금융은 KCC에 대해서 홈CC 매장 확장 및 B2C 인테리어 시장 성장에 따라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자, 지금 당 이슈부터 먼저 살펴본다 그러면 당 이슈가 부각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기사가 나왔냐면요. 그 한국일보에서 그 단독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물론 이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판단을 갖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갖다 안다 그러면 내부자 정보를 안다는 것인데 그거는 불가능한 사실이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삼성물산 자체가 이전에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인 조회공시 답변을 갖다 취한 바 있습니다. 즉시 그러니까 부정 공시를 갖다 낸 바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실질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사가 나온 부분 같다.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리고, 예,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도 보고 KCC에 대해 가지고도 의견을 갖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CC 그룹이 삼성물산 주택사업부 인수서를 갖다가 공식으로 부인했는데요. 인수가 어려운 세 가지 이유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KCC 그룹은 17일 KCC에 삼성물산 국내 건설 및 주택사업 인수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수를 검토한 적도 없고 삼성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이 실적 부진으로 고전 중인 주택사업 등을 KCC에 매각하려고 한다는 소문은 올해 초부터 돌았는 상황인데요. 두 회사의 부인으로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일부 언론이 이를 또다시 보도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KCC의 경우에는 삼성물산의 주택사업, 레미안을 인수할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를 갖다 밝혔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수 주체가 되어야 할 KCC 건설이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85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인수 여력이 없다는 점이고요. KCC는 1천억 원 가까이 적자를 낸 KCC 건설이 인구 절벽으로 향후 주택사업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레미안을 인수한다는 것은 상식이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KCC 건설은 지난해 적자를 낸 탓에 올해 안정 중시 그 경영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으로 삼성물산의 레미안의 브랜드 가치가 국내 1위로 평가받지만 KCC가 인수할 경우엔 그 가치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KCC는 우리도 자체 주택 브랜드 수익첸이 있는데 KCC가 레미안에 인수하면 레미안이 수익첸으로 떨어지지 수익첸이 레미안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KCC 건설을 갖다가 처음에 추천드릴 때도 이 부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성건설의 주택사업의 직원 보수가 KCC보다 많이 높다는 점입니다. KCC 건설의 직원들의 연간 평균 급여는 2014년 기준에서 6,360만 원인데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9,200만 원으로 삼성이 KCC의 1.45배 수준입니다. KCC는 레미안이 인수하면 KCC 건설뿐만 아니라 KCC 그룹 전체의 직원 보수를 삼성 수준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가능하겠냐라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KCC 그룹의 고위 임원은 여러 조건을 감안할 때 KCC가 삼성물산의 주택사업을 인수하는 건 바보짓이라고 하면서도 아무 근거 없는데도 자꾸 인수설이 나오는 거 보면 누가 뒤에서 쓸데없이 장난치는 것 같다고 좀 강력한 부정적인 발언인데요. 한국거래소는 당일 KCC의 삼성물산 국내건설 주택사업 인수 및 합작법인 설립 추진설의 진행 없는 조회 공시를 요구했고 KCC는 인수설을 부인하는 공시를 곧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물산도 KCC 인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는데요. 한편으로 KCC건설은 당일 주가가 인수설의 영향으로 17.84% 급등하게 되고요. KCC도 2.69%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우선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아닌 것으로 일단 판단하는 것이 맞겠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조회 공시 답변이 나와야 하는 사실이니까요. 예, 그 사실이 나오고 나서 우리는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고 어찌됐건 KCC는 저희가 우리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잠시만요. 네, KCC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다 가지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방송 나오고 있어? 아,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이 지금 에러가 좀 걸려가지고 그러는데요. 일단 방송 자체는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페인트 생산량은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자, 이는 전방 산업인 국내 주택 부문의 입주 물량의 증가, 그리고 자동차 부문의 업황 개선과 선박 인도량의 증가 등이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KCC 역시 3분기 증설 완료 후에 생산이 시작된 안성 공장 물량 자체가 그 3분기 기준에서 1900KL 정도 수준인데요. 국내 생산량의 2.8%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더해서 살펴보면 생산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사의 전체 원재료 중에 유기화학 재료의 비중은 54% 수준이고, 주요 원재료의 그 XY 레니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09년 수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하락은 2015년 저점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판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마진 확대가 상반기 중으로 나타날 전망이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에는 C와 P가 감소가 함께 일어났으나, 현재는 C의 감소가 지속되고 그 P의 반등과 더불어 Q의 증가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KCC의 견조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KCC의 경우에는 2015년 홈CC의 신규 점포를 7개를 확대하면서 공격적인 B2C 인테리어 시장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 홈CC의 점포는 신규 오픈 비용이 점포당 10억 원에서 20억 원 내외인데요. 지난해 기준 예상 그 점당 매출액 자체는 186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예상 점당 매출액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올해 신규 점포가 4개에서 5개 추가 확장될 것이 계획 중이기 때문에 홈CC의 예상 매출액은 2,600억 원 규모로 추정이 되는데요. 홈CC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2014년에 4.1%에서 2016년에 그 7.5%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지난해 오픈한 점포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매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인 연간 매출이 온전히 잡히면 더 높은 수준의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3분기 말 보유 주식수 지분 가치가 3.6조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데요. 주가의 하반 경직성은 일단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료와 건자재, 홈CC 모든 사업 부분에서 실적 상승, 모멘텀 확보로 영업가치 매력도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당 이슈 자체,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관련된 이슈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차트 상황에서도 상당한 진바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고 지금 일봉상의 추이로 살펴보더라도 현재 그러니까 그 하락 중에 변곡점 자체는 발생했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변곡 자체가 왜곡이 있는 것은 당일 삼성물산의 주택사업 부분 매입과 관련한 부분이 있겠으나 현재 국면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KCC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인 측면에서 그 보신다 그러면 지금 2분기 자체가 KCC가 성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측면도 있고 현재 가격 정도면 충분히 매수하셔서 그 수익을 갖다 얻으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이슈 자체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조회공시 답변 자체가 부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약 조정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 정도에 약 조정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편입을 하신다 그러면 일단은 주가 하방 자체는 잡혀 있으니까요. 예,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50만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샘의 경우가 비슷한 경우인데요. 지금 B2C 매장 자체가 그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실적 증가 측면도 괜찮고요. 거기다 자회사들 자체가 실적이 괜찮습니다. 앞서 그 소개해드린 그 코리아 오토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KCC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KCC에 대해 가지고 추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관심 가지셔도 충분합니다. 단 내일 아침에 보시라는 겁니다.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타이어입니다. 자,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몇 차례 분석 의견을 갖다 드린 바도 있는 종목인데요. 타이어 업황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타이어 업황이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업종 대표주인 동사의 이익 창출 능력이 더욱 각광받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선진국 위주의 교체 수요 회복으로 타이어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은 타이어 업황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업황 회복으로 동사의 매출이 3년 만에 증가하면서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선진국 위주의 교체 수요 회복은 타이어 수요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무 가격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완만한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위주의 교체 수요 회복으로 타이어 수요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무 가격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 2010년에서 2011년 수요 회복기와 같은 급격한 수익성 하락이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향후에 타이어 수요가 부진한 경우에도 고무 가격이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자체가 낮게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수익성이 높은
그 동사의 경우에는 이익의 하방 경직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사는 2012년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순위가 7위에 올라선 바 있는데요. 그 8위 요코하마와 그 매출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전까지 15년 동안 변동이 없던 1에서 7위 체계를 깨고 진입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6년부터 기존 증설 그 캐파 자체가 실질적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헝가리 등의 가동률이 본격화되고 2017년부터 신설 캐페인 미국이 가세하면서 생산량이 각각 4.3%, 7.9% 증가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 있습니다. 동사의 북미 점유율은 중국산 타이어의 관세 효과로 반짝 상승한 적이 있는데요. 물량 부족으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본격 가동되는 테네시 공장이 2019년에 1천만 본 체제를 구축하면서 북미 시장 점유율은 2015년 4.5%에서 6%로 상승할 전망인데요. 늘어나는 물량은 꾸준히 투자해온 유통망을 통해서 소화가 가능하고 실제로 딜러 침투율은 1000개 딜러 중에 취급 비율이 2016년 36%에서 2015년 43%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업황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동사의 우월한 이익 창출 능력이 더욱 각광받을 전망인데요. 현재 주봉상 보면 45,000원대 눌림목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그 일정 부분 매물 저항대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조정대 자체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일봉상 추이도 살펴본다 그러면 지금 당일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업황 개선 측면에서는 충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대표주의 상승 자체는 이등주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정을 대비한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타이어가 대표주고 2등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넥센타이어입니다. 자,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는 홀드 및 조정 시 편입 의견을 계속 드리겠고요. 그 넥센타이어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넥센타이어입니다. 자,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요, 그 타이어 업황 회복입니다. 똑같이 다른 동반 수혜 기대감에 상승 중에 있는 건데요. 한국자동차에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 동사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미국의 중국산 관세 부과로 인한 반사이익이 본격화되고 있고 올해부터 관세 반사이익이 업황 회복에 따른 수혜가 더해질 전망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최근에 그 위안화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중국 법인이 보유한 달러 부채 평가 손실에 대한 우려도 잦아들고 있는 데다가 타이어 수요가 미국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비중이 큰 동사의 이익은 더욱 긍정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금호 타이어 그 한국 타이어에 대해 가지고도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딱 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거기다가 고무 가격이 하락으로 인한 원가 감소 효과도 같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넥센 타이어의 경우도 비슷한 건데요.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 이익 측면을 일단 우리 봐야 됩니다. 지금 동남아산이 중국산 대체 수요에 상당 부분을 잠식하면서 수익폭이 당초 기대보다 작은 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관세의 경우에는 작년 3년간의 일시적인 조치와 달리 그 반영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산과 직접 경합하는 그 넥센타이어의 경우에는 그 수요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게다가 관세와 경기 둔화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는 중국 매출이 3%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익이 안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이다 할 수 있습니다. 동사가 최근에 유통망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그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 등 3개사는 국내에서 각각 T스테이션, 타이어프로, 타이어테크의 이름으로 직접 타이어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넥센 타이어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경쟁사 대비 다소 부족한 유통망이 대표적인 타이어 할인 전문점인 타이어 뱅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보완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AJ 렌트카와 전략적 제휴를 발표해서 국내 유통망 강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AJ 렌트카와 시너지를 통해서 국내 점유율 확대 및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전망이 있는데요. 그 2011년 이후부터 그 주가는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 축소와 현대기아차 판매량의 정체, 그리고 타이어 업황의 부진이 겹치면서 약세가 지속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부터 미국의 중국산 관세 부과로 인한 반사이익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5년 4분기 실적에는 전반적인 비용 통제 및 이익 창출 능력이 상승이 돋보였고 2016년부터는 관세 반사이익으로 인한 업황 회복에 따른 수혜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위안화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중국 법인이 보유한 달러 부채의 평가 손실에 대한 우려도 잦아들고 있는데요. 타이어 수요가 미국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어서 미국의 비중이 큰 넥센타이어의 이익은 더욱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두 개 다르다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 구간에서는 그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괜찮겠지만 이제는 항상 업종 순환이 이루어질 때는 대표 종목 위주로 그리고 업종 순환 자체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나서는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2등주 위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우선 우리가 투자의 키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 부분은 미국 쪽으로 갖다 중심으로 한 타이어 수요 자체가, 교체 수요 자체가 활발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넥센 타이어 쪽이 오히려 낫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 현 구간에서 넥센 타이어에 대해서는 그 적극 추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론 2010년 1월 21일 그 최저가인 1,700원 대비해 가지고는 약 30% 이상 상승하다 보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승분 자체는 우선적으로 저가 부분에 대한 일단은 하락 원인에 대해 가지고는 해소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업황 순환 측면에서 업황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이슈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오늘 장 막바지에 조금 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거 기준으로 보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넥센 타이어를 갖다 중심으로 편입을 하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적극 추천 의견 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 자체는 15,500원 수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벽산입니다. 벽산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승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벽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일 모닝브리핑에서도 여러분들께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와 수반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갖다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156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5% 증가했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85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12% 증가, 그리고 세전이익은 99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60% 증가, 순이익은 76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플러스 46%의 증가를 갖다 보인 바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하반기 작년부터 증설해서 현재 용량이 45% 중에 아이소 핑크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2014년에는 25% 용량을 증설했지만 이미 풀가동 상태이고 추가로 증설된 라인은 7월부터 가동이 되게 됩니다. 최근 주가의 하락의 원인은 주택시장의 둔화와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등으로 분양 위축에 따른 영향을 갖다 보였는데요. 그러나 동사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 상업, 조선, 플랜트 등에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가장 수익성이 좋은 무기질 단열재가 오히려 주거용 건물에도 침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황과는 무관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6년 빅3와 빅3 조선사와 현대미포조선의 상선 인도량이 최근 5년 이래 최대 수준인데요. 191척입니다. YY 기준에서 8%인데 이에 따른 선박용 단열재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가장 단열재 요구량이 많은 LPG선과 LNG선의 경우에 인도량이 전년 대비해서 114%, 37% 늘어난 45척과 26척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는 실적의 업사이드 요인이 될 수가 있고 현재 구간 자체가 낙폭과대로 인해 매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벽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자회사인 벽산 페인트와 하츠의 성장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츠의 경우에는 저희 밸류체인스의 추천 종목으로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벽산의 경우에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전망 자체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주봉상에서 상승 변곡점이 발생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 보더라도 낙폭 이후에 바닥권을 갖다 형성한 이후에 전일자로 해가지고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골드크로스가 발생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적극 매수를 갖다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익 실현을 갖다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일의 경우에는
전일 장대 양봉 형성 이후에 상승한 부분에서 매물대를 갖다 맞고 일정 부분 입구를 갖다 보인 상황입니다. 이는 내일 오전장에서 하락을 갖다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FOMC 회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가 2000포인트 이후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 소링 실현 욕구로 인해 가지고 오전장이 조금 약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뭐 당일 굳이 편입하지 마시고요. 예, 내일 조정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편입 갖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입 외상 그 가격 자체는 기술적 분석 기준으로 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7,800원 수준의 편입가 자체를 갖다 제시할 수 있겠고, 단기 목표가는 1차 목표가를 갖다 9,000원 정도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관심 가져보시겠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회원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그 몇 차례 그 동종목에 대해 가지고 추천을 드린 바 있는데요. 당일 같은 경우에 호실적 전망이 상승했습니다. HMC 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구글의 알파고가 빅데이터 기반으로 작동이 되면서 향후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서 동사의 서버팜용 MLB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 매출액 자체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360억 원, QOQ 기준에서 12.8%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78억 원, QOQ 기준에서 흑자 전환으로 예상을 하고 2분기에는 각각 1616억 원, 그러니까 QOQ 기준에서 18.9%, 그리고 150억 원, QOQ 기준에서 91.1%를 갖다 기록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갖다 시현할 것을 전망을 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조금 많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로 인해 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거래하는데 쉽지만은 않은데요. 근데 중요한 부분 자체는 동사와 그 시스코 그리고 그 알카텔의 주요 MLB 공급업체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구글, 오라클, 페이스북 등의 세계적인 솔루션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에도 MLB를 갖다가 그 이스페타시스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력 거래소인 시스코의 경우에는 북미 케이블 방송망 교체 수요로 인해서 수주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거래소인 알카텔의 경우에도 수주 물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북미의 케이블 사업자들이 최대 10GBps의 그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DOC SIS를 갖다가 독시스라고 하는데요. 3.1을 갖다 도입했고, 그 시스코는 콘캐스트, 알티스 그룹과 넷플릭스 등의 라우터 출하량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1분기 MLB용 수주 금액은 847억 원인데요. YY 기준으로 해서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엑사보드의 경우에도 기존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LG전자야 HDI 물량이 급상승하면서 1분기 수주 물량 자체는 YY 기준에서 52.4% 증가한 675억 원을 갖다 기록하면서 상반기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구글의 알파고가 빅데이터 기반으로 작동이 되면서 향후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데이터 지원을 위한 IDC 생태 구축은 과거에 오라클과 IBM, 휴레패커드를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의 그 UX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는 특화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사의 서버팜용 MLB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1분기의 매출액도 지금 시장 컨센서스로 본다면 그 연결 기준 매출액 자체가 QOQ 기준에서 12.8% 증가한 1360억 원, 영업이익은 78억 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수주 잔고를 감안할 때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QOQ로 각각 18.9%, 91.1% 증가한 1616억 원과 150억 원 갖다 기록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시현할 전망이 있습니다. 장기 신뢰성이 중요한 전장 부품의 중심으로 MLB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확대되는 등의 동사 영업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적극 매수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 부분 갭 상승을 갖다가 이루고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약조를 갖다 보이고 있는데, 전일자로 해가지고 이미 그러니까 밑골을 달면서 그
추세 자체에 대해 가지고 매물대 자체를 일정 부분 깬 부분 흐름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러니까 약간 그 1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향후에 그 사업 자체 성장성 자체가 더더욱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자체를 갖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집중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갖다 통해 가지고 전략을 갖다 잡으시게 된다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그 편입가액 자체는 당일 기준으로 잡을 것이 아니고 그 직전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본다 그러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5,300원 정도 수준이면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굳이 오늘 따라가지 마시고 내일 정도에 5,300원 아래에서 천천히 그 편입 왔다 하시는 전략으로 잡으신다 그러면 단기 목표가 자체를 갖다가 그 실질적으로 6,500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LG전자입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이 소폭 상승 중에 있는데요. 대신증권에서 동사에 대해 가지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요, 동사에 대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에서 4,613억 원으로 종전 추적치 4,013억을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갖다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는 TV와 가전의 수익성이 종전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주요 원자재 가격의 약세 등이 기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G5의 판매 호조 기대로 영업이익이 흑자전할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밸류체인스에 그러니까 계속적인 그러니까 그 추천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지금 저희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추천한 시점 자체가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지금 계속 이익 구간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도 계속적인 올해 그러니까 LG전자 자체의 성장성은 답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 1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연결 기준 4,613억이 지금 서프라이즈가 추정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1%,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32.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데, 서프라이즈로 추정하는 배경 자체는 TV와 가전의 수익성이 종전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글로벌 환경이 마켓시어 확대보다는 수익성 중심으로 줄여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확산으로 프리미엄급 제품들의 매출이 확대되는 등의 제품 믹스의 변화로 평균 판매 단가 ASP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주요 원자재 가격의 약세에 기인한 부분 자체가 있는데요. 그 부분별 특징으로 보면 가전 부분 자체에서는 프리미엄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와 주요 원자재 가격 약세가 맞물리면서 기대 이상의 마진율을 갖다 기록할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의 경기 회복으로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사물인터넷 환경에 대한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 및 ASP 상승 자체가 2015년 하반기부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에어컨의 상반기 성수기인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2016년 1분기, 2분기에 최고의 수익성을 갖다 기록할 전망이 있습니다. HNA의 그 2010년 상반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6,96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3.5% 증가가 추정되는데요. 북미 시장의 점유율과 원달러 환율, 그리고 제품,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의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전체 영업이익은 1조 9,525억 원 증가로 63.8% YY 기준에서 증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TV 부분도 LCD 패널 가격의 약세 및 프리미엄 비중의 UHD나 OLED 증가로 수익성의 호조가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매출의 기준으로 UHD TV 및 OLED TV의 비중은 약 40%, 2015년 말에 30%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상회하면서 LCD 패널 가격 하락과 마켓시어 경쟁 지향으로 판매 가격의 안정세를 보이는 것에 기인할 수 있는데 HE 그 영업이익은 1,499억 원으로 2015년 1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37.3% 증가가 전망됩니다. 2016년과 17년에는 OLED TV가 프리미엄 위상의 확대 및 UHD TV 판매 증가로 안정적인 HE 영업이익률이 2에서 3%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경쟁사도 프리미엄 영역을 OLED TV로 대응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LG전자의 선점 효과 및 브랜드 인지도 상향으로 추가 이익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게다가 그
2분기에는 G5 자체에 대한 실적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인데요. G5의 판매 호조 기대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6년 2분기에는 G5 판매 증가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기대하는 부분인데,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G5는 그 2월 21일 날 공개되었습니다. 그 공개 시점 기준으로 현재 긍정적인 평가를 갖다 받고 있고, 경쟁사 모델 대비 하드웨어 차별화, 배터리 교체 및 듀얼 카메라와 착탈이 가능한 모듈 방식을 채택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갖다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G5의 글로벌 동시 출시 자체는 4월 초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G5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단일 모델로 최초 1천만 대 판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영역에서 브랜드 인지 적으로 후속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고, 모듈 방식은 스마트폰의 생태가 확산되는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2016년에 2분기 매출액은 분기 기준으로 해서 4조 원, 약 그 4조 1696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는 2014년 3분기에 4조 2577억 대비해서 그 이후에 최고를 갖다 기록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갖다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500억 원 수준으로 영업이익률 1.2% 정도의 수준에 흑자 전환하면서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홀드 의견을 갖다 드리고, 일단은 1차 목표가로 72,000원 갖다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2,000원까지는 계속 그 커버리지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현대차그룹의 블록딜 소식이 하락 중에 있는데요. 그 현대차는 동사의 주식 487만 3,756주를 5%입니다. 2016년 3월 17일에 그 당일 시간에 대량 거래 그 매매 방식으로 약 3,421억 원을 갖다 매각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삼성증권은 그 관련해서 그 동사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단기 수급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단기로 하나테크원과 테크인과 현대차로부터 주가 오버행 우려로 인해서 주가 반등은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이전에 그 진행된 그 블록딜 입고 나와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그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동종목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갖다 개진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좀 좋은 수익 갖다 얻은 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현대자동차가 보여주기다 항공우주의 지분 5%를 갖다 블록딜로 진행한 것인데, 대략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는 가격 자체는 종가 74,000원 대비해서 3.4에서 5.4% 할인된 7만에서 71,500원 정도의 수준에서 진행되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들어서 기존의 동사 주요 주주였던 하나테크인가, 그 DIP 홀딩스에 이은 세 번째 블록딜이 진행 중인 것인데요. 현대자동차의 한국항공우주의 지분 매각은 향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행 보유 지분 매각이 불투명해졌다는 것으로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기존 주주 외에 업체의 향후 지분 인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하나테크위는 현대자동차에 여전히 5%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추가 매각 가능성 역시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동사의 주가의 경우에는 1월 5일에 하나테크인의 갑작스러운 주식 매각 이후에 잠재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 등을 갖다 통해서 현대자동차의 지분 매각 움직임이 있다라는 점들이 알려지는 등의 기존 주주 지분의 시장 출회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던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번 지분 매각은 지난 하나테크인 때와 달리 오히려 시장의 우려를 해소시키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1분기 실적도 그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장 컨센서스 매출액이 7,817억 원, 영업이익은 785억 원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자체가 1193원을 갖다가 감안한다 그러면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는데요. 동사는 내수 중심의 방산업체가 아닌 수출 주도 업체라는 점을 갖다가 일단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계 색대에서도 환율 민감도 가장 큰 업체로서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KFX 체계 개발 7.9조 원과 같은 초대형 수준은 없을 것으로 일단 보인다는 점이 올해 그러니까 투자 자체에 대한 좀 약점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연간 수준 목표는 6.5조 원 갖다 구성하고 있는 해외 그 완제기 수출 및 국내 양산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 매출 수준에서 신규 수주 확보 가능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계 섹터 대부분이 매출 현상 유지를 논하는 현 시점에서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당 이슈 자체가 소멸되는 기점 자체가 발생한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 갖다가 권유를 갖다 드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실적 자체가 워낙에 훌륭하다는 것이고, 물론 추가적으로 그 하나 그러니까 현대차나 그 보유 지분 자체를 매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 자체는 이미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행보 기간을 갖다가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행보 기간을 갖다가 거칠 때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 실적 자체에 대한 부분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다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지금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7만원 아래에서 천천히 그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며, 중장기 측면에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큰 수익을 갖다 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 관심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이그젝스입니다. 자, 이그젝스의 경우에는 SC 유나이티드의 경영 참가 소식에 상한가를 갖다가 했는데요. 전일 동사의 주요 주주인 SC 유나이티드가 단순 투자 목적에서 경영 참가 목적으로 보유 목적을 갖다 변경한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현재 SC 유나이티드의 동사 지분율은 그 14.43% 보유 중인데요. 그 이그젝스에는 그 화공약품류 전자재료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LCD와 OLED 등의 그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세정액, 현상액 등의 화공약품 및 그 전자재료와 그리고 NFC 안테나, 그리고 RFID 태그 및 NFC 태그 등의 전자제품이 주력하는 그 제품인데요. 다양한 성질의 잉크 및 점성액체를 필름, 유리 등에 인쇄해서 전자소자로 만드는 인쇄 전자 사업에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FC 안테나 등의 전자제품 매출도 60% 가까이 차지하고 수출이 절반을 넘는 53%를 갖다 차지하는 기업인데요. 뭐 최근에 그 실적 자체는 좀 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외형 감소했고, 게다가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자의 실시 및 다양한 그러니까 산업에서 추가적인 부분 자체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 자체가 크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당주 자체는 최근에 보면 지금 뭐 상승 중에 있는 M&A와 관련된 종목들 자체가 주가 수준이 좋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바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력 사업인 인쇄전자 공정 기술 도입 자체가 지금 중국도 그렇고 국내도 현재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지금 최근에 갤럭시 S7과 G5 등으로 지금 새로운 생태계 자체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갖다 가져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요즘에 M&A 이슈가 터지면 일단은 그 주가 자체가 좋으니까요. 하나의 이것도 트렌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그젝스에 대해 가지고는 단기 매매 형태면 좀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산업 자체는 일단 성장을 갖다 하는 산업이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좀 한번 볼게요. 자, BIEMT입니다. BIEMT 같은 경우에는 거래액의 첫날 급등이 나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 그 위험성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한국거래소에서 동사에 대해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로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는 금일부터 거래가 재개되었는데요. 주가 급등세를 갖다가 기록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 2월에 최대 주주가 윤성식 외에 사인에서 그 KMH로 그 변경된 바 있는데요. KMH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 굉장히 그 건실한 기업이죠. 이게 그러니까 잦은 최대주주 교체로 인한 투자 위험 요인이 굉장히 컸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영 정상화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보면 그 최대주주가 일단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최대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 자체가 2년간 보호회수로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우려하는 최대 주주의 또 다른 변경 가능성은 조금 없다라는 점이고요. 게다가 그 지배구조 문제는 일단 이걸로 해결이 된 것이고, 그 현재 그 BIEMT는 반도체 재료 사업 쪽하고 반도체 트레이 사업 쪽이 주력인데요. 그 현재 보면 반도체 재료 사업 쪽으로 그 전략을 갖다가 완전 선행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지난해에도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서 매출 감소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 지출 비용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흑자 경영을 갖다 이어가고 있다는 게 참,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지속적인 신규 거래처 발굴하고 신제품 개발, 그 점유율 확보에 그 매진한 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내에 그러니까 현재 언론상의 데이터를 갖다 종합해 본다 그러면 중국의 그 수저우와 시안, 그 필리핀 등의 해외 범위를 갖다 통해 가지고 하웨이 등의 그 중국 반도체 회사들을 갖다 대표 그 대상으로 본격적인 영업망에 나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해외 영업망의 확대와 그리고 설비 투자 그리고 신사업 확대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 최대 주주를 갖다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17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워낙에 현금 자산이 많아요. 예,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BIEMT의 그 상생 시너지 자체는 충분히 발생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그 최근에 대표로 선임된 그 신현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 25년 정도 그 경력을 갖고 있는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대해 가지고 자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그러니까 상장 폐지 부분 자체가 해소가 되었고, 거기다가 뭐 최대주주 변경과 거기다가 대표 자체에 그러니까 전문성 자체를 갖다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 자체를 갖다가 고민을 갖다가 하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뭐 최대주주가 돈이 많고요. 게다가 그러니까 뭐 상장 폐지 위험성 없고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망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예, 그로 인한 시너지 자체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장기간 워낙에 그러니까 거래 정지로 인해 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정도가 되죠 이게. 7월부터 올 3월까지니까 거의 거의 8개월 정도 지금 거래 정지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뭐 매몰 부담 자체는 존재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그 성장할 것만 바라보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약간 적극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약간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분할 매수 기조 형태로, 예, 유지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예, 다음 종목은 신양입니다. 예, 신양을 갖다가 굳이 그러니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당 이슈 자체가 조금 독특해서입니다. 그 상장 폐지 가능성 부인의 급등이 나는데요. 동사는 최근 거래소가 공시한 관리 종목 우려는 있지만 상장 폐지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뭔 내용인지 보면 최근 3, 4업년도 중에 2, 4업년도 각각 그 연결 기준에서 자기 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 전 그 계속 사업 손실로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딱 보면 실질적으로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지정감사에 따른 재고 자산 충당금하고 자산 손상 등의 그 비용이 118억 일시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구조조정 비용도 일부가 반영이 되면서 적자폭은 확대됐는데요. 근데 그 살펴보면 충당금과 자산 손상 그리고 그 감가상각비 등의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는 크게 일단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재무제표 상에서도요. 회사 측에서 밝히는 부분도 그런 건데, 그리고 보면 그 인터뷰 내용들을 살펴보면 30일날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갖다 변경하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갖다 사업목표에 추가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박차를 갖다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기존 사업 안정화를 통해서 영업이익 확보에 최선을 갖다 다하고 올해 흑자 전환을 달성해서 관리 종목 지정 사유를 갖다가 해소한다고 하는데, 어찌 됐건 얘는 계속 관리 종목입니다. 예. 상장 폐지 부분 자체 일단은 재무제표를 갖다 살펴보는 결과 상장 폐지 위험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기업 자체가 성장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등생과 열등생 이야기를 갖다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상장 폐지 위험이 있던 기업 조차 상장 폐지 우려가 해소가 되면 폭발적인 수급이 일어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단기 매매 형태로 여러분들이 관점 갖다 가신다 그러면 이 종목을 해서 뭐 잠깐씩 단기 매매로 수익을 갖다 창출하시면 되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다가 적극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갤럭시 S7 시리즈의 MCU, 즉 독점공모 소식에 급등이 나오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사가 미국 경쟁사를 밀어내고 삼성전자 갤럭시 S7 시리즈의 8비트 터치 키 그 구동형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입니다. MCU라고 하는데요. 이 칩을 갖다 독점 공급하겠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동사는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에 터치키 MCU 칩을 갖다 공급했던 적은 있는데 프리미엄 S 시리즈에 납품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선 동사의 경우에는 주로 가전제품에 두뇌 역할을 하는 MCU 및 드라이브 IC 센스유를 갖다 설계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전문업체입니다. 2004년에 매그나칩에서 분사해가지고 2006년에 설립이 됐고요. 2013년에 국내 경쟁사였던 이타칩스와 합병을 통해 가지고 국내 독보적인 MCU 설계업체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리모컨용 MCU 및 배터리 충전기용 MCU 국내 시장 1위를 갖다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뭐 크게 부각이 안 됐었죠. IR 활동을 잘 안 해요, 이 기업이. 예. 그리고 가전제품 MCU 및 스마트폰 터치 MCU 비율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주요 매출처 자체는 삼성전자이고, 그리고 LG전자, 쿠쿠전자 등의 국내 업체하고요. 샤오미, 그리고 가란즈, 그리고 미디아 등의 중국 가전업체들하고, 그리고 500여 개의 기업을 갖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력 사업이었던 리모컨, 배터리 충전기, 그리고 소형 그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8비트 MCU 칩에서 백색 가전용 32비트 MCU 칩으로 제품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2014년에 2013년입니다. 그 터치 MCU 설계 기술을 갖다 보유하고 있던 이타칩스와 합병을 갖다 통해서 터치 MCU 시장에 진입을 한 상황인데요. 2015년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A 시리즈 스마트폰에 터치 MCU를 갖다 공급한 바 있고, 그리고 2016년에 갤럭시 S7과 7 엣지 모델의 터치 MCU를 독점으로 공급하면서 처음으로 플러그십 모델에 납품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건데요. 스마트폰 터치 MCU 매출 비중이 갤럭시 S7의 공급을 계기로 해서 10% 초반에 2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2015년 12월에 그 SK텔레콤과 공동으로 IoT 기기용 SoC 개발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MCU 칩과 통신 칩이 결합돼서 50에서 70m 이내에 근거리 무도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합칩인데요. 통합칩은 SK텔레콤이 선도적인 도입 비중을 갖다가 비콘 서비스 인프라, 그러니까 비콘 단말기, 예, 그쪽에 내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늦어도 2017년부터는 그 칩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에 현재 그 회사 측에서 밝히고 있는 예상 실적은 매출액 1,053억 원, YY 기준에서 9%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87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34% 증가고요. 당기순이익은 86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34% 증가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홍콩 법인을 갖다 통해서 발생하는 중국 수출의 증가율은 일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삼성전자향으로 터치 MCU 납품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꾸준한 매출 성장이 일단 기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IoT용 MCU 그 통합칩 개발을 위한 RF 인력 채용이 마무리되고 비용 절감이 진행되면서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관심을 갖다가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추천을 갖다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쌍바닥, 쓰리바닥 형성 후에 저항대에서 양눌림이 있다가 실질적으로 당일 삼성전자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새로운 추세 자체를 갖다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캔들상으로는 지금 상승 자체가 갖다 보이지만 이제 당 그 기술적인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는 골드크로스가 형성이 되고 이제 정배율로 진입하는 초입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급격한 상승을 갖다 보이고 이전 매물대인 8,000원대 매물대 자체를 갖다가 지금 형태를 지금 맞고 재차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 경우에는 내일 이 길에 그러니까 오전장 시초가 편입도 충분히 용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석 의견 갖다 들으셨다시피 MCU 칩 관련해 가지고 매출 성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거고, 중국 그리고 국내의 그 전기전자 쪽에 관련된 업체들은 거의 다 MCU 칩을 갖다가
동사의 제품을 갖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에는 매출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여타 부분에서 꽤나 좋은 성과를 갖다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디지털옵틱입니다. 디지털옵틱과 관련해가지고는요, 최근에 뭐 기업 관련해가지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당일 이슈에 대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옵텍이 중국 계신 국제그룹과 화장품 생활용품 서비스 및 기타 공급계약 체계를 상생했는데요. 지금 동사의 최대 주주가 카이사 인터내셔널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신 국제그룹인데요. 예, 최대 주주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매출 자체를 갖다가 실어주는 거죠. 디지털 옵틱이 중국 역직구 시장에 진출이 이제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중국 오토 대표 기업인 카이성그룹과 1,500만 달러, 그러니까 177억 규모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매출액이 반영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디지털 옵틱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역직구 시장 자체는 2018년에 418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해외 직구적인 하이타워 쪽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한국 제품들을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위안화나 원화, 달러 통장 없이도 스마트폰 알리페이를 갖다가 이용해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가 가능한데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디지털옵텍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가를 갖다 운영하고 있는 오토 전자상거래 전문업체인 카이성 국제그룹과 한국 제품 공급 계약을 갖다 체결했다는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실적 성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대주주 변경 이슈로 인해서 급등한 이후에 지금 급격한 하락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으로서 바라본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요. 현재 주봉상 차트로 보면 하락 이후에 실질적으로 변곡점이 발생한 상황이고 지금 일봉상 추이로 봤을 때도 현재 완전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 이슈를 갖다 기준으로 실적 성장세에다가 본다 그러면 현 구간 자체가 충분히 편입을 갖다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편입을 하셔가지고 대략적으로 10,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갖다 선정을 하신다 그러면 아주 부담 없이 진행 갖다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투자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에는요, 원익가입했습니다. 예,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밸류체인스의 추천 종목이기도 하죠. 네, 원익IPS 같은 경우에는요, 3D 랜드 본격화 및 OLED 확대에 따른 수요 전망이 상승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3D 랜드 이 부분도 중심이 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2016년 5월 2일에 순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로 재상장이 되는데요. 원익IPS가 분할 결정을 하다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들어갑니다. 5월 2일에 재상장이 되면서 TGS 가스캐비넷과 연결 자회사의 실적이 분리가 되고 순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가 되는 건데요. 장점은 현금의 R&D 사용이 확대된다는 것이고 단점은 실적의 변동성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2015년 반도체 장비 부문에서 2,834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6.1% 증가가 됐고요. 디스플레이는 671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23.5% 증가. 그리고 TGS 부문은 YY 기준에 1,016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13.7% 증가. 그리고 연결 자회사는 1,928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34%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2016년 분할 후에는 매출이 3,446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2.4% 감소가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517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14.4%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OLED TV 투자로 인한 수혜를 갖다 반영하지 않을 시 분할 후의 실적은 2016년 매출액이 3,446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마이너스 2.4%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도 517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14.4% 감소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매출액 비중의 60%를 차지하는 반도체 장비 매출이 고객사의 투자 사이클 둔화에 전년 대비해서 27%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중소형 OLED 투자는 드라이 엣지와 물류, 봉제 장비 수혜로 디스플레이 실적으로 2배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OLED TV 투자로 인한 수혜가 결정될 경우에는 30개 기준의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 비중이 58%로 역전이 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향후 OLED TV 투자와 정착 드라이 엣지 장비 납품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1분기에 분할 이후에 매출은 591억 원, QOQ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8.55% 감소가 예상이 되는 건데요. 1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개선이 될 전망이 있습니다. 최근에 원익 IPS 주가 자체가 하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AP 시스템 지분을 갖다가 매각한 그 경위로 인해 가지고 OLED TV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된 부분인데요. 거기다가 원익 IPS의 지분 4.48%에 대한 매각 우려감도 커지면서 원익 IPS가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AP 시스템의 지분 매각의 주요 원인은 최대주 지분과의 차이가 0.34%로 적어서 연초부터 정해졌던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2017년에 반도체와 OLED 투자 사이클이 겹치는 해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리레이팅 자체를 갖다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거래 정지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점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국면에서 본다 그러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가격대가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한 달이라는 기간 자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게다가 3월 30일까지는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매집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신 전략도 있지 않겠고 분할 재상장 이유가 되면 분명 없이 재상장 시에는 급등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정 비중 물량 자체를 갖다가 분할 재상장 전에 물량 자체를 갖다 확보해 두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J콘텐트리입니다. J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매매를 갖다 했던 바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메가박스 정상화했다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소폭 상승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실적을 갖다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1분기에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77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346% 증가 전망이 되고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817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2% 증가, 영업이익은 77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346% 증가 전망입니다. 국내에 극장 관람객은 3월 15일까지 누적으로 YY 기준에서 0.8% 감소에 그쳤는데 1월에 부진을 갖다 2월에 검사회전과 3월에 기양, 동주 등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3월 24일날 개봉하는 배트맨 대 슈퍼맨을 감안하면 분기 누적 관람객은 1에서 2% YY 기준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상을 상회하는 빠른 회복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배급 부분 역시도 이익 증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제작비가 10억 원 안팎으로 추측되는 동주 메가박스 플러스 M이 배급을 갖다 하는데 현재까지 관람객이 100만 명을 갖다 돌파했고 1월에 배급한 철록과 함께 1분기에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이익 기여가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6년에는 메가박스 정상화에 따른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데요. 2016년 극장 부분의 메가박스 매출액은 2,407억 원, YY 기준에서 3.8% 증가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380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41%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일회성 비용이 많아서 합병에 따른 총기비용과 상여금을 더한 일회성 비용이 85억 원 정도 추정이 되는데요. 우선은 일회성 비용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이익률 자체는 2013년에서 14년 수준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16년에 극장 부분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15.8%로 YY 기준에서는 4.2% 증가가 전망이 되는데요. 방송은 빠른 이익 개선이 계속 지속될 전망이고 2015년에 43억 원 흑자 전환한 바 있는데 영업이익은 2016년에 77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79.9% 증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감소한 JTBC랑 드라마 편수도 역시 5편까지 다시 증가할 전망인데요. 콘텐츠 유통을 담당하는 허브의 성장과 함께 매출액은 14.9%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에 따라서 시가총액도 이미 진바닥권에 왔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 수준인데 극장 잔여 지분 인수시에 부여한 그때 그 형태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로 지금 현재 대응할 때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봉상에서도 본다 그러면 지금 쌍바닥권, 지금 1차 그 바닥권 진입한 부분에서 밑꼬리를 달면서 지금 하방 자체는 일정 부분 잡은 상황이고요. 게다가 일봉상 추이를 갖다가 살펴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현재 S3 바닥권에서 지금 저항대 자체에서 진입 자체를 갖다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기술적 그 분석으로 따져도 현재 본다 그러면 그 ADX 자체의 추세는 꺾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PMI 쪽에서 상승을 하는데 골드 크로스 자체가 일정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 구간 자체는 실질적인 그 박스권 자체로 형성을 다 봐야 될 것인데요.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는 구간이나 현 구간 자체에서는 우상향 추세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목표가 자체는 지금 갭 하락이 시작되었던 부분 자체인 5천원 가격까지는 충분히 상승률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현재 마디 변곡점으로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4,700원 구간 정도 수준됩니다. 근데 지금 동 이슈 자체가 괜찮고 게다가 3월에 대작도 있는 부분이고 매출 성장세 자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 컨텐츠리는 적극 추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벌써 동시효과까지 왔는데요. 예, 이게 그러니까 장중에 분석을 갖다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기술적 분석까지 의견을 갖다 드리는 방식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KCC 건설 수익 실현하신 분들 다들 축하드리겠고요. 자, 밸류체인스 오전장 특징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장 이제 마지막까지 13분 남았는데요. 예, 마지막까지 잘들 하시고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밸류체인스였습니다.